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만나는 맥OS 빅서 2021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메일에 대한 첨부 파일 그리고 전자서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첨부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일에서 이메일에 첨부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메일 메시지를 작성할 때 사진이나 문서, 이러한 데이터를 포함해서 추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메일에다가 사진이나 기타 파일을 포함하겠다 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도구 막대에 있는 첨부 파일 먼저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일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이나 핀더에 있는 파일을 메시지로 드래그해서 추가하는 작업도 가능하게 되죠. 자, 한번 화면을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메일을 실행을 해주시고, 자, 상단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하는 메시지 작성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단 오른쪽 두 번째 파일 첨부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클립 모양의 아이콘.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별도의 창이 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첨부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이 첨부 파일에 업로드가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파일 첨부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용량의 이메일을 파일 첨부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용량 파일 첨부의 기준은 이메일 제공업체에서 허용한 최대 파일 크기를 초과하는 메일을 전송할 수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20MB 정도 초과가 되면 대용량 이메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메일 제공업체에 따라 용량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대용량 파일 첨부로 보내게 되면 일반 첨부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파일에 대해서 암호화가 이루어지고 최대 30일까지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메일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다운로드를 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데이터는 유실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용량 이메일 파일 첨부를 하기 위해서는 메일 드랍 기능을 켜주셔야 대용량 파일 첨부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메일 드랍을 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의 환경 설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계정 부분을 선택을 해서 메일 드랍으로 대용량 파일 첨부 보내기 항목을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화면을 살짝 이동을 해주시고 우리 여기 있는 새로운 메시지 항목을 선택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고 상단에 있는 메일 환경 설정 메뉴를 순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 메뉴 선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메일 드랍으로 대용량 파일 첨부 보내기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파일 첨부를 할 때 대용량 파일에 대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윈도우즈 사용자에게 어떻게 첨부 파일을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뭐 아이맥이라든가 또는 넘버
노트 같은 파일을 사용하게 되고, 우리 윈도우 컴퓨터에서는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문제의 차이점이 뭐냐면 물론 윈도우즈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긴 하나, 어쨌든 그 글꼴을 다루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파일 자체가 여러분들이 맥에서 윈도우 사용자에게 보낼 때는 몇 가지 유념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호환되는 첨부 파일을 보내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해당하는 메일이 윈도우즈에서도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편집에 첨부 파일 선택을 해주시고, 항상 윈도우즈 호환 파일 첨부 보내기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일을 진행할 때 윈도우즈 호환 파일만 첨부가 가능하도록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상단 메뉴 중에서 우리 편집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자, 첨부 파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호환 첨부 파일 보내기 해당 항목이 체크가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서를 원본 포맷 대신에 PDF는 이제 읽기 전용 파일 형식이죠. 그래서 PDF로 파일을 변환해서 보내게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일 이름을 저장할 때, 파일 형식을 저장할 때 윈도우즈에서 호환되는 파일 형식을 사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내보내기 이러한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파일 형식을 이제 PDF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파워포인트뿐만 아니고 뭐 엑셀이나 워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파일 형식을 PDF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파일 첨부를 하실 때는 글꼴이나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PDF로 첨부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첨부 파일에 대해서 마크업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메시지를 작성을 할 때 첨부 파일 중에서 이미지라든가 또는 PDF라고 하는 파일 형식을 추가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마크업 기능을 사용을 진행해서 첨부 파일에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회전 이러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 한번 화면을 이동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 메시지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보이시죠? 자, 클릭을 하셔가지고 우리 마크업 메뉴 선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PDF나 이미지 파일에 대한 마크업 대야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가장 먼저 이제 스케치, 그리기 이러한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도형 같은 거를 생성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 세 번째 있는 메뉴는 이제 도형이에요. 도형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도형을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도형을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텍스트 여기 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입력해서 기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기획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그림판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작성한 데이터 위에 마크업 기능이 제공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서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서명
트랙패드에다가 이렇게 서명을 여러분들이 직접 기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빠져나가고 트랙패드를 이용해서 아이고, 다시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서명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엔터 버튼 누르면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이렇게 삽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하거나 도형을 만들 때 굵기 이러한 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조정을 하게 되면 굵기가 다소 아까보다 얇아지게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항목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색칠하는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하는 기능, 그리고 자르기, 여러분들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르는 기능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배워볼 기능은 이메일에 대한 서명을 설정하는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명이라고 하는 미리 작성된 텍스트를 생성을 해서 이메일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메일을 생성하고 서명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서명을 생성하겠다라고 하면 메일에 환경 설정을 선택을 진행해 주시고 서명 항목을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메일 계정 선택을 진행을 해주고 자, 가운데 열 아래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명을 새롭게 생성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화면을 살짝 이동을 해서 자,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우리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 옆에 있는 메일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환경 설정에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에 서명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명을 등록하고자 하는 메일 계정을 선택을 하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서명에 대해서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죠. 자, 선택을 해주시 여러분들이 직접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뭐 여기다가 연락처 010-0000-000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명을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서명이 생성이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생성한 서명에 대해서 삭제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서명을 선택한 다음 삭제하고자 하는 서명을 선택을 해서 제거 버튼 선택을 하면 특정한 서명을 제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서 보자면 자, 보시는 것처럼 클릭을 하고 여기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서명이 제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서명에 대한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본 서명 이런 식으로 원하는 서명의 이름을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명에 대해서 매번 수동으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자동으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자동으로 이메일에 서명을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는 메시지에 자동으로 추가할 서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메일에서 환경 설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서명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열에서 계정을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서명 메뉴를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서명을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서명에 대한 순서를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명이 기본 서명으로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서명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자, 서명을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어떠한 서명을 기본 서명으로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순서, 순차적으로 또는 기본 서명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서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완료했다라고 하면, 자, 이제 메일을 나갔다가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나갔다가 다시 한번 메일 작성 버튼 눌러주시면, 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제일 하단에 서명이 작성되어 있고 해당하는 서명이 기본 서명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명이 자동으로 추가가 안 됐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메일에다가 서명을 추가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작성 중인 메시지에 서명 팝업 메뉴를 선택을 해서 추가하고자 하는 서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명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서 서명을 클릭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서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서명을 추가해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메일에서 특정한 서명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작성 중인 메시지에서 서명 팝업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없음을 선택을 해서 서명에 대한 제거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만약에 해당하는 메일에다가 해당하는 이메일 메시지에다가 서명을 지우고자 한다. 그럼 여기 있는 서명 버튼에서 없음 누르면 이제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작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신자의 메일 서버가 어떤 식으로 서명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첨부 파일 형태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미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메일 서명에 대한 모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메일에 대한 기본 관리 설정 방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